첫 번째, 얼굴이 얼얼하게 저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얼굴 피부에 전기가 스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세 번째, 얼굴에 찌릿찌릿한 감각이 반복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이 증상들이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콕 선생님 신경과 전문의 조성호 원장입니다. 혹시 얼굴이 얼얼하게 저리고 마비가 되는 것 같은 증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갈수록 얼굴 저림이 심해지고 살짝 건들기만 해도 찌릿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병원 가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3차 신경통, 서린신경통, 뇌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얼굴에 얼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설명한 증상과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전후로 시작되는 얼굴 저림 증상과 후유증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피부 신경을 따라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들 대상포진은 피부 병변과 수포가 나는 것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저릿저릿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알면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의해야 할 증상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이 얼얼하게 저리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얼굴의 한쪽 그리고 특정 부분에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얼굴 피부를 만지기만 해도 전기가 스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세 번째, 얼굴 특정 부위가 감각이 떨어져서 만져도 둔하게 느껴진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단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는데요. 얼굴 저림이 지속되면서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자극이 지속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큽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미루면 신경통이 장기화되거나 심한 경우 안면마비와 뇌염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상포진이 남기는 후유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이상을 의미합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했던 신경을 따라서 같은 부위에 날카로운 통증이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 감각이 반복되며 나타나죠. 특히 피부에 옷깃이 스치거나 샤워기 물줄기가 닿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후유증은 대상포진 후 안면마비입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대상포진이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을 침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안면신경까지 손상시키는 경우인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비교적 강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안면마비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눈을 감기 어려워서 각막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항바이러스제 정맥주사 등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뇌염입니다. 안면에 생기는 대상포진, 특히 이마 쪽과 안구 쪽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3차 신경을 타고 뇌에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면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였는데 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역감, 구토, 열이 많이 나고 목이 뻣뻣하다면 뇌수막염 혹은 뇌염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신경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를 더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도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안면마비에 대해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와 협진하여 신경의 회복이 빠르도록 전기 자극 치료와 도수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면 근육 마사지와 안면 운동을 통해 눈과 입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대상포진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상포진은 초기 치료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때 제일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의 병행입니다. 약물 치료는 신경의 염증을 완화하고 증상을 줄여주는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약물이 신경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콕에서는 이 염증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 즉각적으로 신경의 흥분도를 낮춰주는 주사 치료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하며 환자분들이 더욱 빠르게 얼얼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얼굴 대상포진의 고통스러운 후유증에서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얼굴 저림이나 얼얼함이 지속되면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로 넘기지 마시고 혹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얼굴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심각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경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콕 선생님 조성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